이 부분은 사용하는 분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따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서 얘기할 내용들은 이제 8K 로우라는 좀 큰 형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생기는 공정상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화질 면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제 작업 공정 면에서 조금 더 복잡해지고 실제로 뭐 시간과 품이 더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연산 자원에 따라서 로우 파일로 뭐 재생을 하거나 색 보정을 하는 작업 자체가 컴퓨터가 못 받쳐줄 수도 있고요. 저장 장치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라면 큰 용량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색 보정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공정상에 하나가 추가되는 거니까 안 하다가 작업을 하신다면 이런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모로 화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에서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닌데요. 일단 연산 면에서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비교적 쾌적하게 작업할 수 있는 프로레스 422HQ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 용량 면에서 부담이 되신다면 H265와 같이 비교적 용량이 작은 형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8K 로우 위주로 촬영을 진행을 했지만 테스트를 했을 때 4K, UHD 프로레스도 화질이 되게 좋은 것들을 확인했거든요. 내가 8K를 찍지 않고 4K UHD 정도에서 만족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프로레스로 찍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8K 로우와 4K UHD 프로레스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화질 차이가 보이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 공정들을 따져보면은 가볍게 이제 좀 빠르게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카메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뭐 프로레스나 H265와 같은 형식을 사용해도 되지만 8K 로우가 되는 카메라를 가지고 그런 포맷으로만 작업을 하기에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모두에게 좋은 카메라 뭐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화질에 욕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써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담으로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호불호가 있었던 렌즈 마운트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카메라는 이 접합부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결착을 하게 되는데요. 니콘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렌즈를 결착합니다. 여태까지 이제 시계 방향으로 결착하는 것들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많이 애를 먹었어요. 본 촬영 동안 하루 종일 이걸 반대로 꼈다 뺐다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손에 익어가지고 다른 카메라를 쓸 때 또 약간 어버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카메라 브랜드를 조금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신다면 뭐 렌즈 그 줌 방향이 다르다던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사용하면서 호불호가 또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떤 카메라든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완벽한 카메라라는 거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분명히 사용하다 보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G9을 쓰면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대체로 메타데이터랑 좀 관련된 부분에서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 볼 내용은 카메라 로우, 특히 이제 로우에서 지원하는 그 감마와 색 공간이 많지 않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촬영을 할 때는 SDR과 N로그 이렇게만 로우에서 지원이 되게 돼 있고요. 다빈치 리졸브에 들어와서 아까 보신 것처럼 로우 팔레트에 들어와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클립으로 바꿔놓고 보시면 컬러 스페이스는 3개, 감마는 5개 정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어떤 HDR에 대응할 수 있는 감마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 등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감마가 조금 더 다양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색 보정을 진행하는데 이제 그냥 로그 감마부터 나는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로그 감마로만 찍어도 뭐 나는 크게 문제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저한테는 좀 다른 감마도 좀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만질 수 있는 시작 지점을 좀 바꿔놓고 시작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앞서서 프록시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쉽다고 했습니다. 그런 쉬운 프록시 워크플로우는 분명히 장점인데요. 좀 아쉬운 점은 프록시 관련한 설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FHD H264로 그냥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업 공정에 따라서 뭐 DIT 분이 계시는 경우에는, 그리고 혹은 우리가 꼭 H264를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프로레스 프록시나 뭐 기타 다른 다양한 프록시들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 워크플로우 상에서 저희는 H264 프록시를 사용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예 프록시를 생성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프로레스 HQ를 지원하는 만큼 프로레스 프록시 같은 형식을 지원해도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아예 없이 그냥 주어진 대로만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앞에 이야기한 두 가지는 어느 정도 호불호의 영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재생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엔로우가 가지는 문제인지, 혹은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 엔로우를 잘못 읽어서 생기는 문제인지, 요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로우 파일의 경우 재생을 할 때 무조건 해상도를 떨어뜨립니다. 대부분의 작업 환경의 경우 8K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4K로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8K 상태에서는 재생을 했을 때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약간 보이지만 그렇게 엄청나게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4K의 상도로 넘어가면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조금 티가 나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확대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올라갈 때, 유튜브로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이 차이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8K입니다. 8K 이미지 상태에서도 재생을 해보면 약간 해상도가 떨어져 보이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티가 덜 나는데요. 4K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확연하게 보입니다. 지금 특히 이 탱커레이 글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깨지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8K 상태에서는 약간 자글자글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글씨를 읽을 수는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4K 상태에서는 글씨를 가늠하기 힘들어지는 수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을 했을 때 해상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재생할 때만 생기는 문제고요. 최종 출력의 품질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 이 관련된 문제는 디코드 퀄리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로우 팔레트에서 디코드 퀄리티를 프로젝트 세팅이 아니라 강제로 풀 레졸루션으로 해놔도 여전히 재생을 할 때 떨어집니다. 4K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기가 좋아가지고 한번 제가 풀 레졸루션에서 하프로 낮춰보면요. 하프로 낮췄을 때 약간 자글자글한 생긴 것들이 보이긴 하지만 탱커레이라는 이 글씨가 안 보이진 않습니다. 보시면 쿼터까지 낮추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씨를 읽기 어려워지는데요. 요 쿼터 상태에서 재생을 하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지금 엔로우 같은 경우는 재생 시에는 무조건 하프도 아닌 쿼터로 재생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K 상태에서도 지금 쿼터로 재생을 해놓고 재생을 했을 때는 재생 전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지금 2022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이고요. 앞서서 제가 아쉽다고 했던 몇 가지 부분들이 대체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랑 좀 관련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버전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펌웨어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뭐 방금 이야기한 로우 디코드 퀄리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다빈치 리졸브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뭐 해결할 의지가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조금 지켜봐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써보면서 느낀 점들 뭐 이런 점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촬영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성이 강한 바디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다 이제 렌즈까지 결합됐을 때 화질 면에서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만 이제 8K 로우라는 것들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모두에게 좋은 바디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화질에 내가 욕심을 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바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